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민들레 자동차 이야기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만히 앉아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내용, 흡배기 인젝터 관리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흡배기 인젝터 뭐 이런 디젤 메인터넌스 관련해서 제가 왜 따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언제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안 하냐면, 운전자마다 관리 시기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육안으로 보든지 아니면 데이터로 보든지 뭔가 봐야 뭐 이 차량은 관리가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떨렁 키로수만 됐다고 해서 흡배기 인젝터가 많이 쌓였다 라고만 판단 짓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흡기 매니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하죠. 그냥 부스트 압력 센서라든지 흡기 매니폴드에 붙어있는 혹은 제일 뜯기 편한 위치를 딱 뜯어서 그냥 랜턴 비춰보면 답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DPF 같은 경우는 뜯어서 확인을 해도 사실 잘 판단하기 어려워요. 뜯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뒷단에서 혹은 앞단에서, 근데 앞단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앞단에는 촉매가 있어요. 요만큼 좀 작게. 그리고 뒷단에 DPF가 한 요만큼에서 큰 거는 한 요만큼 되는 것까지도 있는데, 그래서 앞에는 촉매가 있기 때문에 DPF 상태를 보기 어렵고요. 일부 차종들은 확인할 수 있지만 뒷단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뒷단은 100% 깨끗해야 됩니다. 100%. 0.1%만 점박이 하나 붙어 있어도 그 DPF는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매연이 튀어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DPF 뒷단에서 이렇게 제가 맨날 요거 하죠. 요거 똥꼬 찌르는 영상, 그거는 그 1000만원 아낄 수 있는 방법 해서 제가 썸네일에다가 MSG 막 뿌려가지고 올려놓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DPF는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냐면, 스캐너를 물려서 고장 코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 고장 코드 보고 차 고치는 게 뭐 몇 개나 됩니까? 고장 코드 보고 차 못 고쳐요. 고장 코드는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내가 컴퓨터에서 지금 어떠한 것 때문에 어딘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야지, 그거를 고쳐버리면 정작 원인은 못 고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라이브 데이터,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 어쨌든 그 실시간 데이터들을 쭉 봐서 공기량 값하고 뭐 배기, 유량, 차압, 뭐 연료량, 레일 압력, 목표 압력, 유량 뭐 조절 밸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흡기 온도, 연료 온도, 냉각수 온, 전부 다 온도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다르거든요. DPF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냐면, 배기 차압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배기 차압으로 진단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스캐너상에서 그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원시 전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트 측정할 수 있는 멀티 하나만 있어도 진단 가능해요. DPF는 전 세계적으로 0.5V, 1V 두 가지 제어밖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용만 숙지하고 계시면은 DPF 진단하는 것밖에 만큼 쉬운 진단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젝터는 거의 모든 보시 시스템에서는 스캐너상으로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보시 같은 경우는 연료 보정량, 압축 압력, 그리고 실린더당 RPM, 그리고 목표 압력 쫓아오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료 계통 쪽에는 만약에 인젝터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저압 펌프, 필터, 고압 펌프, 그 다음에 인렛 미터링 밸브, 그 다음에 커먼 레일, 그 다음에 인젝터, 아주 단순하게 레일을 싹 막아버리고 실제로 얼마만큼 레일이 올라가는지에 따라서도 고압 펌프까지도 측정이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D엔진으로 예를 들자면 그 차의 스펙이 1500바예요. 그러면 고압 펌프 크랭킹을 했을 때 1500바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만약에 크랭킹을 했는데 1500바가 안 나오고 1000바가만 나온다, 고압 펌프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압 펌프에서 연료를 못 빨든, 필터에서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렸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요즘 차량들은 육안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브레이크 패드, 디젤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도 어차피 시꺼멓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에어클리너 상태 봐야 되고, 없잖아요. 브레이크 패드 뭐가 있어? 뭐 링크, 뭐 하체, 모든 건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거 쫓아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는 없어요. 제가 휘발유 차들은
안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디젤차로 주력을 집중만 해서 공부하기에도 벅차요. 이 디젤에 대한 세계에서만 해도 너무 많아요. 분량이 전부 다 숙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디젤만 전문으로 가는 거고, 또 휘발유나 LPG 같은 건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많이 지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얘기가 다른 데로 지금 샜는데, 운행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관리 시기는 어떤 분들은 3만 킬로에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만 킬로를 탔는데 괜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주행 습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요즘 저한테 전화가 와요. 똥꼬를 막 쑤셔봤더니 매연이 살짝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이커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대. 그리고 그거는 운전자 잘못이라고 했다고 오히려 나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더라고. 그건 저한테 따질 게 아니죠. 그쵸?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DPF 영상에서 엔진오일 주행량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한 번씩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하고 강제 재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젤 차들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잘 맞아요. 차는. 그리고 DPF는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국에서 도로 조건 측정을 하고 만들어졌을 때 약 20만 킬로 정도가 수명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다서다 반복 많이 하고, 서울, 천안, 대전, 부산 요런 지역권이 아니라 서울 도심권들은 쥐약입니다. 쥐약. 그만큼 카본 누적이 빠르고요. 그만큼 불안전 요소가 조금 많고, 그만큼 DPF가 빨리 막히고, 그만큼 EGR이 빨리 죽어요.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 10만 킬로에 한 번씩 관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의 한번 딱 내드려 볼게요. 1년에 10,000 킬로 이하 주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 5만 킬로에 한 번씩 관리 싹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2만 킬로 이상 주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주행량 많고 장거리 주행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0만 킬로에 한 번씩 작업을 하시면 맞아요. 그러면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DPF 경고등은 요즘에 다 막히면 뜨죠. DPF 과부하, 차압 센서 이상, 배기 유량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경고등을 많이 띄웁니다. 수입차도 그렇고 국산차도 그렇고 많이 똑똑해요. 그러면 DPF만 뚫어서 과연 해결이 될까요? 얼마 전에 저한테 8만 몇천 킬로밖에 안 된 아우디 A6 DPF 영상 보셨죠? 제가 그거 영상에서 분명히 고객한테도 고지를 했었고, 86,000에 DPF가 막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딘가 이상이 있으니까 막혔겠죠. 그쵸? 그리고 신형 A6 몇 년 안 된 차가 8만 킬로 넘어갔는데 DPF가 막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단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찾아야 됩니다. 터보가 됐든, 어디 인테이크 호스 같은 게 빵꾸가 났든, EGR이 죽었든, 연료 분사량이 제대로 맞지 않든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원인을 찾지 않고 나서 DPF만 작업을 하게 되면 또 막힙니다. 약 한 달? 제가 그 영상 올린 지가 얼마나 됐죠? 저도 집에 가서 봐야 되는데 약 한 달 정도 된 것 같기는 해요. 그 차주분한테 어제 그제 전화가 왔습니다. 막혔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저는 작업 전 후 데이터를 찍어서 다 보내드렸고, 그것만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증거로 다 영상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않냐고, DPF만 작업을 하게 되면 또 막힌다. 요번엔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차는 앞단에 불안전 연소가 있는 걸 점검을 심도 있게 해서 찾아내고 정확하게 수리를 한 다음에 DPF를 뚫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신다면은 과다하게 필터에 매연이 쌓이게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배합이 장난입니까? 무지하게 세죠. 그 깨트려 버립니다. 뚫고 나와요. 뚫고 나가버리면은 그때는 방법 없어요. 앞단 문제 해결하고 DPF 교환입니다. DPF는 재생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탄화기소로 만들어져 있는 그 고가의 DPF가 재생으로 몇십만 원이나 나온다는 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제대로 탄화기소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경험상. 어쨌든 그 차는 그래서 앞단의 문제를 꼭 해결을 하고 DPF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예약이 많이 꽉 차 있죠. 8월달까지는 예약이 다 차 있고 9월달 예약도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받을 예정이에요.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그 프로필에 제가 원래 연락처를 노출을 해놨었는데, 주소하고, 지금은 정말 죄송하게도 연락처를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지금 받아놓은 일거리들을 전부 해결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또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라는 건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 뭘 끝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역이 멀리서 굉장히 지금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국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차들이 하루 안에 작업이 다 끝나기는 하지만 변수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며칠 발목 묶일 각오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이 디젤 쪽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디젤 관리는 주행거리 짧으신 분들, 가다서다 반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5만 킬로 정도의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하고요. 주행거리가 좀 많다 이러신 분들 10만 킬로 정도의 작업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변수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